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던 김 여사님은 문득 온몸에 서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평생을 쉼없이 달려왔는데,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해 왔는데 지금 내 손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깊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고 남편은 늘 밖으로만 돌거나 집에서는 말없이 TV만 보았습니다. 마치 평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마침내 홀가분해져야 할 순간에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여사님의 삶은 자식들의 엄마, 남편의 아내,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정작 김 여사님 자신은 한 번도 주인공이 되지 못한 연극과도 같았습니다. 눈 감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혹시라도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하는 사무치는 후회를 하게 될까 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남은 인생을 남의 눈치나 보며 아까운 돈에 벌벌 떨며 불편한 관계에 끌려다니다가 끝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이와 비슷한 마음의 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지만 문득 뒤를 돌아보니 나의 삶은 어디에도 없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드신다면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께 보내는 마지막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을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 영상은 평범한 60대 여성이었던 김 여사님이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아까워했던 돈을 과감하게 자신에게 사용하며 가족과의 건강한 거리를 통해 마침내 진정한 내 삶을 되찾는 드라마 같은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는 남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실 것이며 남은 인생을 나만을 위한 황금기로 만드는 구체적인 지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 지혜를 통해 남은 노년을 후회 없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복한 인생을 사는 지혜를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 여사님은 노트북 화면에 뜬 달력의 빽빽한 일정을 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사님의 주간 스케줄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채워진 마음이 불편한 약속들로 가득했습니다. 명분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억지로 참석해야 했던 친척들의 경조사 모임, 딱히 보고 싶지 않은 이들까지 의무적으로 만나야 했던 동창회, 그리고 늘 여사님의 살림이나 자녀 교육에 대해 무례한 조언을 늘어놓는 사람들과의 차 모임까지 여사님의 삶은 불편한 인간관계라는 족쇄에 묶여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생활의 일부분이고 체면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감수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시간들이 여사님의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여사님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한 지인에게서 모임 참석 요청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지인은 만날 때마다 여사님의 남편 직장이나 자식들의 재산을 은근히 캐물으며 자신과 비교하는 듯한 불편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사님은 그 문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답장을 해야 하나, 예의상 참석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싫은 사람에게 굳이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평생 잊고 살았던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누구한테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사람을 잃으면 어쩌나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나를 찾지도 않는 관계라면 애초에 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김 여사님은 그날 이후 휴대폰 연락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인맥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끌어안고 있었던 수많은 이름들을 지원했습니다. 모임에 가기 싫으면 가지 않았고 연락이 오면 굳이 길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무례한가, 인간관계를 망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살짝 들기도 했지만 놀랍게도 삶이 훨씬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한 곳에 억지로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자 집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편안하게 음악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생겨났습니다. 그제야 여사님은 진정한 행복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고요함 속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자기보호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도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편한 관계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내 삶은 이제부터 나를 위해 쓸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은 김 여사님께 이번에는 또 다른 숙제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몸처럼 아끼고 쥐고 살았던 돈이었습니다. 여사님의 아파트에는 20년 전에 유행하던 낡은 가구와 빛바랜 소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학비 대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자신을 위한 물건 하나 제대로 사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구경은 취미였지만 늘 쇼핑백은 자식들 옷이나 남편 넥타이만 가득했습니다. 여사님은 늘 아끼고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큰일이 생길까봐,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돈을 꼭 쥐고 사는 것이 현명한 노후 대비라고 믿어왔습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가장 싼 메뉴를 고르고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여사님 또래의 노년부부가 배낭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돈을 아끼며 살 때 보지 못했던 자유와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여사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돈, 내가 쓰지 못하고 쥐고 있다가 결국 병원비로 다 나가거나 아니면 자식들에게 남겨줄 뿐인데 정작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후회였습니다. 여사님의 남은 시간은 은행 잔고가 많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은 결국 내가 즐거울 때, 행복할 때, 나를 위해 아낌없이 써야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날로 평생 입지 않던 새 옷을 한 벌 사고 가장 먹고 싶었던 고급 호텔 뷔페에 친구와 함께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던 이탈리아 소도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돈 낭비라고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사님은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여사님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아끼고 참다가 끝내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 몸이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나를 위해 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소비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여사님의 얼굴은 2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돈을 아끼는 습관은 버리고 나를 위해 쓰는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 노년의 삶에서 돈은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한 불안의 대비책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잠들어 있는 돈을 깨워 오늘 하루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내가 써야 내 돈입니다.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온 김 여사님은 자신감과 활력을 얻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그림자였습니다. 여사님은 여행에서 돌아온 뒤 동네 문화센터에서 오랫동안 관심 있던 유화 그리기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첫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늘 남편과 함께 텃밭을 가꾸는 이웃 주민을 마주쳤습니다. 그 주민은 여사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 나이에 그림을 그려서 뭐해요? 손주들 용돈이나 더 챙겨주지라며 퉁명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들의 평가에 민감했던 여사님은 그 말 한마디에 다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짓을 했나, 남들이 나를 한가하고 철없는 사람으로 보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여사님을 괴롭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캠퍼스를 펼쳐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여사님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남들 눈에 좋은 사람, 모범적인 아내와 엄마로 보이기 위해 애쓰며 살았지만 과연 그들이 내 인생에 얼마나 진심으로 관심이 있었는가 말입니다. 남들이 나를 좋게 본다고 해서 내 삶이 더 행복해진 것도 아니었고 내가 외로울 때 그들이 내 고통을 대신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삶 살기 바빠서 나에게 그렇게까지 깊은 관심은 없다는 냉정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조언이나 위로의 말을 건네도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세상 인심이었습니다. 여사님은 더 이상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지 하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소중한 현재를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여사님은 남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웃 주민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느껴지는 내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다른 사람의 근거 없는 평가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편하면 그만이라는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오히려 노년의 삶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할 이유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결코 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존중하고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억지로 남의 눈치를 보며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수천 배는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남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당당함을 가질 때 비로소 노년의 삶은 자유롭고 빛날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김 여사님에게 또 다른 딜레마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손주 돌봄의 문제였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딸은 여사님께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손주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사님은 손주가 귀엽고 사랑스러웠지만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를 돌보느라 새로 시작한 유아 수업도 빠지기 일쑤였고 여행에서 얻은 활력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은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여사님의 소중한 시간, 건강, 그리고 새롭게 찾은 자아를 갉아먹는 무거운 짐이기도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고 무릎이 시큰거릴 때마다 여사님은 자신이 또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희생적인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식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마치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것이 의무라도 되는 것처럼 너무 쉽게 부탁하고 여사님의 개인적인 계획이나 건강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여사님은 고민 끝에 자식들과 대화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앞에서 싫은 소리 한 번 못했던 여사님에게는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딸에게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위해 내 삶 전체를 희생했고 이제는 남은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해 쓰고 싶다. 손주를 사랑하지만 매일 돌보는 것은 이제 힘들다라고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딸도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여사님의 진심을 알고는 결국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여사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여사님은 손주를 돌보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여사님의 건강과 체력이 허락하는 선에서만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다시 유아 수업에 나가고 친구들과 편안하게 산책을 즐기며 여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돕는 것과 희생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태도였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는 일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제 자식들의 삶은 자식들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여사님이 해주는 돌봄은 도와주는 것이지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처럼 명확한 선을 그을 때 비로소 노년의 삶은 자식들에게 매이지 않고 온전히 나만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들의 삶을 책임지느라 또다시 자신의 황금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위한 시간을 지킬 때 비로소 진짜 행복하고 존중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여사님은 불편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나를 위해 돈을 쓰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며 가족과 건강한 거리를 두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여사님의 삶은 늘 나중에와 미루기로 가득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 모아서 나중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애들 다 크면 나중에, 은퇴 후에는 조금 더 편해지면 나중에라며 하고 싶은 일을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흰머리가 성성해졌고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걸, 그때 그 사업을 해볼 걸, 자식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줄 걸 하는 수많은 후회가 여사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지나간 일을 바꿀 수 없는 무력함만 안겨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과거는 이미 끝이 났고 아무리 붙잡고 괴로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의 미래뿐이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남아있는 소중한 시간을 또다시 낭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님은 지금을 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미루었던 색소폰 연주를 지금 당장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힘들었지만 서툰 연주 속에서 여사님은 후회 대신 현재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여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내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여사님의 삶에 엄청난 추진력을 안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절박함은 오히려 삶을 더 적극적이고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돈 아까워하지 말고
남 눈치 보지 말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며 두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임을 기억하며 미루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용기야말로 노년의 가장 빛나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중에라는 말을 지워내십시오. 오직 지금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김 여사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버리고 나를 위해 아낌없이 돈을 쓰고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고 자식들과 건강한 거리를 둠으로써 여사님은 마침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사님은 예전에 깨달았던 다 부질없다는 말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젊었을 때 그토록 중요하다고 여겼던 체면, 인간관계, 남들의 인정 같은 것들이 정작 노년의 진정한 행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부질없는 것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낭비했던 나의 시간과 쓸데없는 관계에 쏟았던 나의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노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의 평안함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 삶이야말로 어떤 돈이나 명예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고귀한 행복입니다. 김 여사님은 혼자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친구와 함께 기차 여행을 떠나고 좋아하는 유화 그림을 그리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가장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자식에게 헌신할 때는 늘 불안하고 공허했지만 온전히 나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 후부터는 매일의 삶이 감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남은 인생을 불안과 후회 속에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나 보며 마음 불편하게 살지 마십시오. 돈 아까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 아낌없이 쓰십시오. 내가 싫은 사람에게 애쓰지 마십시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 내 남은 인생 중 가장 젊고 소중한 날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루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나를 위해 사는 용기야말로 황금빛 노년을 만드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가장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제2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이 후회 없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